오래 살면 보이는 인간의 진짜 본성 10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사람은 결국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인다. 나이를 먹고 수많은 사람을 겪고 수십 번의 관계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 사람은 말이 아무리 좋고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자기 편한 쪽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 젊을 때는 사람에 대해 순진한 기대가 있다.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거야. 내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주겠지. 말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주겠지. 하지만 인생이 길어질수록 이런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뢰의 기준도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간다. 왜냐하면 오래 지켜보면 보인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습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더 편한 선택을 한다. 귀찮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자기 시간을 써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이건 선하거나 악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목격한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소수다. 말은 1초면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이 들고 마음이 들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 든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다. 말만 믿지 말고 행동을 봐라.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에 기대면 자주 실망한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기대가 적어지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의 한계까지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본성은 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도 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이해하면서도 내 사정이 조금만 힘들면 부탁을 미룬 적이 있다. 조금 있다가 내일 도와줘야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나조차도 나에게 더 편한 선택을 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남을 향한 서운함도 조금씩 사라진다.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삶을 먼저 챙기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삶은 모두에게 벅차고 남의 문제까지 품을 여유는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덜 쓰고 자기 힘을 덜 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진다.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누군가 연락을 뜸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활을 챙기느라 여력이 없었던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에게 집착하는 마음도 줄어든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 왜 약속을 안 지킬까? 왜 내가 힘들 땐 옆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흐려지고 대신 이 한 문장이 머릿속에 남는다. 사람은 원래 자기 편한 쪽으로 산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관계를 피하게 되지만 이걸 일찍 깨달으면 인생이 훨씬 단단해지고 가벼워진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다.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으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누구에게 마음을 열지, 누구에게 선을 그어야 할지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언제나 편한 쪽만 택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책임을 회피하고 약속을 쉽게 뒤집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고 반대로 불편해도 행동으로 움직여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사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쓰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결국 인생은 사람을 잘 가려내는 능력에서 편안함이 결정된다. 오래 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말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불편한 사람. 이 표현이 진정한 신뢰의 기준이다.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해주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챙기고 그 한 인연을 지키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큰 지혜다. 사람은 결국 자기 편한 쪽으로 움직인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훨씬 넓어지고 관계는 훨씬 단단해지고 인생은 훨씬 가벼워진다. 이건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깊이 느끼는 깨달음이다. 둘째,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결국 몇 명 없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모임 사람들. 마음이 잠시 스쳐 지나간 인연부터 몇 년씩 함께하며 의지했던 사람들까지. 젊을 때는 이 많은 사람이 다 내 곁에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내 주변엔 사람이 참 많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산다. 하지만 인생이 길어질수록, 특히 60을 넘기고 70이 가까워지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약해질수록 비로소 선명하게 보인다.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다는 사실이. 평소에는 안부도 잘 묻고 명절이면 연락도 주고받고 같이 밥도 먹고 웃으며 지내던 사람들이 막상 내가 아플 때,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을까? 정답은 생각보다 무섭도록 간단하다. 대부분은 사라진다. 연락이 뜸해지고 말끝이 흐려지고 어색한 거리감이 생긴다. 내가 힘들어지면 그들의 삶도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말로는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정작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이 소모되는 일을 피한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도 벅차기 때문이다. 오래 살면 이런 장면들을 여러 번 경험한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는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 몇 번의 순간이 진짜 인연을 정확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그 숫자는 많지 않다. 몇십 명이 아니라 몇 명도 아니다. 정말 단 한두 명, 어쩌면 한 명, 심지어 그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많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으면 좋은 줄 알았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남아있다는 걸 깨닫는다. 말 한마디로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봐 주는 사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엉킨 삶을 풀어줄 만큼 실제로 움직여주는 사람. 간섭이 아니라 관심을 주고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지켜야 할 인연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고, 누군가가 힘들 때 외면했던 순간이 있었고, 누구에게는 말뿐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인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하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노년에 들어서면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들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한 사람이 낭만이고 위로고 복이다. 인생은 결국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준 사람의 진심이 증명해준다. 셋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한다.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를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진실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대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다. 누가 힘들었다고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기보다 곧바로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꺼내서 나도 그랬어라며 말을 이어간다. 상대가 조언을 구하면 정작 상대의 고민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경험만 늘어놓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청이 아니라 발화할 기회를 기다린다. 왜 그럴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아픔이 이해받고 싶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조언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귀 한 쌍이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너무 희귀하니까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 상대를 진짜로 들어주는 능력은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값지다. 들어주는 사람은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감정의 온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상대의 마지막 말까지 들어준다. 이런 사람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사람 앞에선 내가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 본성을 이해하면 사람을 미워할 일도 적어지고 대화를 할 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든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유를 알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를 억지로 누군가에게 들려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관심을 애타게 바라지도 않는다.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대신 정말 마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과의 깊은 대화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런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도 어색하지 않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는다. 노년에 들어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고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다. 넷째, 도움을 줄 때보다 갚을 때가 더 어렵다. 사람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기분이 좋아진다. 도덕적으로도 만족감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뿌듯함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푸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사함이 흐려지고 자기 삶이 다시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땐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지만 며칠, 몇 달, 몇 년 지나면 그 감정의 온도가 식어버린다. 사람의 기억은 이기적이고 감정은 금방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도움은 받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혜를 잊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의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삶을 우선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걸 이해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돌아오길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베풀면 된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 상대에게 나중을 기대하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년에 들어서면 베풀매 기준이 달라진다. 돌려받으려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은혜를 갚지 않아도 마음이 쓰리지 않는다. 사람은 원래 자기 상황이 바쁘면 있는구나.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진심으로 도움을 갚는 사람은 정말 귀하고 진중한 사람이다. 상대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다시 돌아와 은혜를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곁에 두어도 괜찮다. 도움을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다섯 번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습관이 된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나를 끊임없이 재고 그 결과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흔들리게 만든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심리지만 대부분 불행을 만든다. 우리는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된다. 젊을 때는 비교가 동기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자극이 되어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피로와 불안을 쌓아가는 원인이 된다. 타인의 성공, 행복, 재물, 관계를 보며 부러움과 초조함이 마음을 잠식한다. 또한 비교는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친구, 형제, 자식, 동료와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면 질투와 경쟁심이 싹트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진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에게서 멀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된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면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 비교가 주는 가장 큰 함정은 타인과 자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착각이다. 모든 사람은 다른 환경, 다른 경험,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교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힌다. 삶의 지혜는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라. 그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다.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비교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비교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교는 나를 발전시키는 자극으로 삼되 비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살았는가에서 나온다. 남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하지만 그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때 비교가 주는 불행 대신 자기 삶의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6번째, 사람은 자기 편한 진실만 믿는다.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보인다. 사람은 모두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에게 편한 진실을 선택해 믿는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심과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처음에는 다들 비슷해 보인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한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마다 다른 믿음의 기준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생각보다 감정적이고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며 종종 현실과 맞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말, 듣고 싶은 말, 마음이 편해지는 말은 너무 쉽게 믿는다. 반면 불편한 말, 책임을 져야 하는 말,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게 만드는 말은 피하고 부정하고 왜곡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식 문제, 재산 문제, 인간관계 문제에서 특히 이 본성이 크게 드러난다. 부모는 자식에게 불리한 진실보다는 듣기 편한 거짓을 믿으려 하고 형제끼리는 자신의 몫이 더 크다는 믿음을 자연스레 채택하고 타인은 내 말보다 자기 기분이 좋은 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선택적 진실 믿기가 순식간에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는 점이다. 편한 진실만 믿기 때문에 서로의 말이 엇갈리고 각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결국 사람들은 진실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해지는 믿음을 두고 충돌한다. 세월이 흐르면 이걸 깨닫게 된다.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쉽지만
믿고 싶은 걸 믿는 마음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나이 든 사람들은 굳이 싸우지 않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에게는 침묵이 더 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하다. 자신의 잘못은 상황 때문, 어쩔 수 없었음, 그럴 만한 이유로 포장한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편한 진실 속에서 살면 마음은 편해지지만 인생은 더 꼬이고 인간관계는 더 멀어진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한다. 진실은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만든다. 정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두려움, 편안함이 만든 필터를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누가 어떤 진실을 믿고 싶은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어느 거리를 두어야 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불편해도 진실을 마주하고 어떤 사람은 편하려고 거짓을 선택한다. 이 차이가 인생의 깊이를 가르고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 나이 들어 깨닫는다. 진실은 사람을 시험하고 믿음은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리고 결국 편한 진실만 믿는 사람은 편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7번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 준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점이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마음에 깊이 남지 않지만 가족, 배우자, 친구, 오랜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마음을 찌른다. 왜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이라면 상처 주지 않겠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벗어나면 실망과 상처가 훨씬 크게 느껴진다.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여준다. 그만큼 공격받기 쉬운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진심과 불안,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더 깊게 파인다. 이런 상처는 종종 반복된다. 서로를 오래 알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왔던 만큼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 왜 이렇게 말해? 왜 이해 못해? 왜 나를 몰라줘?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속앓이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클수록 상처도 깊다. 이 깨달음이 주는 위안도 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가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기대를 조절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상처의 깊이가 줄어든다.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배려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처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처를 받은 만큼 서로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상처를 숨기거나 억지로 참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는 것이 좋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깨닫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는 것보다 상처와 회복을 반복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상처는 관계의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관계는 단단해지고 오래간다. 결국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깊지만 그만큼 관계의 의미도 깊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과 삶을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운다. 8번째, 인간은 착한 사람을 가장 먼저 이용한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착한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이용당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는데 서툴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의 상황보다 먼저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나서며 작은 부탁이라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향은 인간미 넘치고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약점이 된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쉽게 이용한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의 선의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심지어 착한 사람의 배려가 반복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착취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배려심이 많고 이해심이 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려를 받는 사람은 그 선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혹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착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순간 그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무심하다. 혹은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도움을 요청한다.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지치고 마음이 상하며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과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착한 사람이어야 하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선배들은 말한다. 착한 사람은 되되 거리를 알고 경계를 세워라. 모든 사람에게 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선의를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착함이 유지된다. 착함에 한계를 두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착한 사람 자신도 지치지 않고 마음껏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또 하나 깨닫는 진실이 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쉽게 이용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착한 사람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진다는 점이다. 착한 사람이 있어야 불평등과 부정이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온기가 유지된다. 즉, 착함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선의를 마음껏 발휘하되 그 선의가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 깨닫는 지혜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을 필요 없다. 마음을 지키면서도 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착함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착한 사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9번째, 타인은 나를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가장 편안해지는 깨달음 중 하나는 타인은 나를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어떤 인상을 남길지 끊임없이 신경 썼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지치고 행동은 위축되고 작은 실수에도 예민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삶의 굴곡을 몇 번 겪다 보면 깨닫게 된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삶으로 바쁘고 자기 문제로 정신없다. 남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얼마나 오래 기억하든 그들은 생각보다 내 일상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타인은 내 말과 행동을 잠깐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관심은 오래가지 않고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관심일 뿐이다. 결국 그 사람의 하루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 조각일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누가 나를 싫어하든 누가 내 실수를 보고 평가하든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에 구속되는 시간은 너무 아깝다는 것을 깨닫는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은 삶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만들 뿐이다. 또한 이 깨달음은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준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하지 않게 되면 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맞추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타인의 생각보다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깨달음은 단순하다. 타인은 나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걱정과 불안이 줄고 자유와 평온이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 결국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내가 잘 설득하면, 내가 잘 가르치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고 경험이 깊어질수록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며 깨지기 시작한다.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대부분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잠시 조정한 것이다. 착한 척, 이해하는 척, 배려하는 척, 조용히 있는 척.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원래 모습이 드러난다. 그것이 인간 본성이다. 환경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본성, 성향, 습관 같은 근본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가끔은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깨닫는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일 때가 많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적고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결국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람이 변하지 않음을 알면 불필요한 싸움과 기대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자신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인간관계와 인생을 지켜준다. 또한 이 깨달음은 사람을 선택하게 만든다. 진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해가 되는 사람은 거리를 둔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위치를 조정하는 지혜가 생긴다. 세상에는 변하려는 척하는 사람도 많지만 진정으로 변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 대신 자신은 변화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과 삶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결국 인생의 지혜는 단순하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맞는 거리를 두어라.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마음과 선택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은 이렇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과 나의 거리는 언제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